자, 소유권에서 두 문제는 일단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정해 나오는데, 요 두 문제는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두 문제. 뭐가 확정이 돼 있을까요? 자, 옆에다 써놔봐요. 자, 점유의 취득시효. 요게 이제 매년. 요거 안 나오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자, 또 하나 확정이 된 게 하나가 있을까요? 뭘까요? 자, 말을 안 해요. 자, 공유지분관계. 그래서 공유지분관계. 자, 요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또 하나 출제되는 게 있죠. 그러면 직간접으로 해서. 그럼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물권적 청구권. 이거는 매년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한 문제가 올해 선생님, 그러면 이제 세 문제는 그러면 요거는 점유 취득시효와 공유지분 관계와 물권적 청구는 확정이 됐는데, 한 문제는 올해 무슨 뭐가 예상이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초점을 좀 맞춰놔요. 뭘까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 요 세 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선생님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AS 확실히 들을 테니까 요 세 개를 믿고 하세요. 자, 점유 취득시효, 공유 지분 관계, 물권적 청구권, 주의 토지 통행권.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요렇게 이제 틀을 잡아놓고 조문을 정리할 때, 일단 소유권이니까 뭐예요?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죠. 스타트는 몇 조부터 출발하죠? 211조부터. 거기 한번 봐봐요. 자, 소유권의 내용이네요. 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전하여 그 소유권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을 각각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권능이라고 그래. 권능. 자, 옆에다 써놔요. 권능이라고 그래. 권능. 권능이 뭐예요? 권리 능력이 아니라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부염이 뭐예요? 뿌리염색이 부염입니다. 그렇죠? 자, 뿌리염색. 그래서 어제 뭐 갑자기 부염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뿌리염색. 이렇게 되는 거네. 뿌리염색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권능 그러면 권리능력 줄임말 이러면 안 돼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의 내용은, 자, 211조. 거기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자, 소유권의 성질에서 거기 밑에 봐봐요. 소유권의 성질, 전면성, 지배성, 관념성, 혼일성, 탄력성, 거기 항구성이라고 딱 생각하잖아요. 항구성. 그러면 항구성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이 소리잖아. 소유권은 무슨 성이 있기 때문에?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오전에 공시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러면 사용수익 처분을 세자로 건치면 뭡니까? 짱이에요. 짱. 그렇죠. 짱이죠. 그러니까 1등이네. 각구에 기록된다라는 거야. 월구가 아니라 어디에 기록된다? 각구. 그렇죠. 각구. 자, 그러면 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소유권은 정당은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줄쳐놓으세요. 어디까지 미친다?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오른쪽 가서 출제 포인트 3개를 적어놨어요. 3개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몇 번을 보시냐면, 자, 3번이 가장 중요하겠죠. 위채굴의 강물은 강권의 객체임으로써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은 강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걸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1, 2, 3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선생님 저 책 안 볼래요? 조문만 볼래요? 그래요. 조문만 봐요. 조문만 봐도 완전 맞아. 지금 출제 포인트 판례들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없다 그러지 말고 반대로 있다 한번 해봐요. 충분히 조문만 봐도 충분히 완전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213조 앞에다가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 그러면 214조 옆에, 213조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죠. 자, 소유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를 봐봐요. 요게 주고요. 요게 주라고 써요.
이게 종이네요. 주종의 관계가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권적 종권만 분리형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양심선언 한번 해봐요. 자, 청구권자는 누가 될까요? 현재 물권자 써놔요. 현재의 물권자가 청구권자가 되는 거야. 물권적 청구권자. 자, 청구의 상대방은 누굴까요?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침해자. 또 누굴까요? 자, 현재의 침해에 대한 방해를 지배하고 있는 자. 그러면 현재 방해를 지배하고 있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럼 둘 다 공통점은 뭘까요? 읽어봐요. 현재. 그렇죠.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이걸 모른다 그러면 벌써 게임 끝났어요. 물권적 청구는 자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현재 읽어봐요. 물권자. 읽어봐요.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침해자 또는 현재 방해를 지배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자기가 요걸 지금 요것도 안 돼 있다는 것은 앞으로 뭐예요? 물권적 청구는 늘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현재 물권자. 선생님, 저 오늘 안 해올랍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7주권 남은 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 10문제를 매주씩 볼 거예요. 만약에 까락 5개 이상을 못 맞았다. 방과 후 수업을 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다 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엄마 반타작도 못했다. 이래서 연락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현재 뭐예요? 침해자. 이거는 현재의 방해를 지배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다음 요거 끝나면 암기 사유 플러스 문제 10문제를 공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감은 잡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청구권자 특징은 현재의 물권자. 여기는 현재 침해한 자. 그러면 또 하나는 현재의 현재 방해를 지배한 자. 현재 침해를 방해를 지배하는 자가 뭐예요? 상대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걸 생각하면서, 자, 봅시다. 자, 소유자는,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현재의 소유자. 항상 출발할 때, 조문을 읽을 때, 현재의 소유자. 거기 행강변 전화봐요. 213종. 현재의 소유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청구권자는 누구예요? 현재의 물권자. 이렇게 조문을 읽으란 말이에요. 자,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점유,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근언이라는 거야. 점유자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임차권을 가진 경우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때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하나 잡을 거 하나 있죠. 자, 그러면 그러면 물권적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뭐가 필수야? 점유가 필수야. 점유가 필수죠. 그러면 거기 위에 벌써 그러면 지역권과 저당권에 대해서는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유는 점유 X거든.
그러면 우리 29회 때 2.5점짜리 한번 봐봐요. 다음 중 지역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역권에 있어서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 그게 주워 먹는 문제죠.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 한번 볼까요?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고요. 그 말은 여기 한번 봐봐요. 청구권자로 먼저 읽어봐요. 현재의 물권자. 오케이. 그렇게 이걸. 그러면 요 1번은 당연히 판례가 그렇게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줄 쳐놔봐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럼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대해서 명도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3번에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매도인은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이야기하나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그럼 청구권자는 읽어봐요. 뭐라고? 현재의 물권자.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자, 4번에 간접점유자 줄 쳐놔봐요. 간접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점유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런데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는 행사할 수 있겠죠. 자, 4번의 의미가 연결이 되고요. 5번의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읽어봐요.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앞에다 소유권 줄 쳐놔봐요. 소유권을 세자로 건지만 항구성이 있네.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요게 소멸해야 요게 소멸할 거 아니야. 근데 요게 소멸하지 않으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요 출제 포인트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 요 5개 지문은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자, 작년, 재작년에 봐봐요. 자, 누구 토지자예요? 토지자.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합의예요.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가봐봐요. 자, 그러면 얼이 이제 봐봐요. 얼이 건물을 줬어요. 누구 건물이에요? 얼 건물. 그러면 갑이 뭐예요? 얼한테 읽어봐요. 태권은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구 거니까? 얼 거니까. 그렇죠. 얼 거니까. 자, 그러면 갑은 얼한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철거 청구는 가능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은 그럼 두 가지 소송을 걸어야 되겠네. 건물 철거 소송과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명도 소송을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꾸 틀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얼이 누구 소유자예요? 얼이죠. 얼거죠. 병이 뭐예요? 병한테 이제 건물을 임대해줬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갑은 병한테 세거는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만 더 가면 그래. 한 사람만 더 가면. 야, 자, 갑은 병한테 나가 임마 할 수 있어요. 왜? 나가, 예건데 왜 네가 살고 있어?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요. 얘한테는 그러면 퇴거 명령은 못 합니다. 얘한테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이 퇴근지 똑같은 퇴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올해 요 사례 문제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13조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네. 자, 214조는 소유물 방해 제거 동그라미, 방해 예방 동그라미. 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한 자, 방해 동그라미. 방해한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막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을 방해 염려 동그라미. 염려가 있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나야. 자, 손해배상의 담보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결론적으로 뭐예요? 방해 예방 청구권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를 몇 조에 규정해놨죠? 두 개의 조문을 두고 있네요. 213조와 214조. 214조는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을 같이 규정하고 있죠. 단서하고 전문하고. 그럼 출제 포인트 한번 볼까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가 아직 등기 명의가 없는 경우
거자를 상대로 불법 점유를 이유로 건물에 읽어봐요. 철거. 철거는 요구할 수 있죠. 자, 방해. 요 방해가 계속적으로 지금 출제되고 있어. 방해. 자, 방해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손해는 법익 침해가 과거에 있어서 이미 종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거기에다 행강편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원인 제거야. 손해배상 청구는 방해 무슨 제거야? 결과 제거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단순한 그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그러면 비용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결과거든.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봐봐요. 여기 봐요. 방해는 뭐예요? 원인 제거야. 현재 재해석하고 있는 원인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침해는 이미 침해했죠? 이거는 결과 제거야.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이게 29회 때 또 2.5점짜리로 나온 겁니다. 방해는 무슨 결과예요? 원인 제거. 침해는 결과 제거라는 거. 이걸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요거 한번 봅시다. 그 옆에다 살짝 한번 써봐요. 자,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차이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청구권. 차이점은? 고의가시를 요건으로 한다는 거야. 근데 사소한 거지만 봐봐요. 늘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를 공사하라고 그랬잖아. 기초를요. 자, 기초를 공사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배상과 보상의 차이. 배상은 이법 손해. 자, 보상은 적법 손해야. 그러면 요 개념을 잡으면 이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읽어봐요. 배상은 무슨 행위? 이법. 이법이 뭔데? 고의가실. 그렇죠. 고의가실이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봐봐요. 국가가 수용을 해요. 국가가 수용을 합니다. 적법이에요, 이법이에요? 적법. 그럼 손실보상법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손실배상법은 없다라는 거야. 단순하지만. 그러면 요 배상이라는 의미와 보상의 차이도 모른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면 물권적 청구권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는 걸 그 관계를 조심해놔야 돼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면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한다. 그때 X야. 무슨 말씀인지 이 의미를 잡아놔야 돼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손해배상은 고의가실을 요건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이점을 딱 비교해놓고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해야 안 하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213조, 214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특히 214조에 대해서 특히 출제 포인트 2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 213조와 214조에서 지금 기출문제를 보면 출제 포인트 2번이 지금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방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제거? 원인 제거죠. 자, 그러면 침해는 무슨 제거예요? 손해는 무슨 제거야? 결과 제거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요게 이제 주안점을 우리가 잡아놔야 돼. 자, 215조. 이제 가보죠. 건물의 구분 소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기 일부분을 소유할 때 건물과 부설 건물 중 공용 부분은 읽어봐요. 공유로 추정한다. 추정 행간편 쳐놓고요. 자, 그러면 일반 공유물과는 달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분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공용 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 부담은 각자의 소유 부분의 거기에다 행강 편차라요.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가액. 그래서 요 2항은 집합건물과 관련돼서 특히 1항과 2항은 집합건물 민사특별법에서 연결해서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216조 뭐가 나와 있죠? 읽어봐요. 인지사용청구권. 요거 행강편차라요. 요거는 자체로 자집 출제돼요. 그러면 인지사용청구권에다가 자, 요 인지에다 인자 동그라미 쳐놓고 요렇게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인지사용청구권이야. 린자가 무슨 뜻이에요? 이웃토지사용청구권이야. 그래서 근데 처음에 이제 봐봐요. 사람들이 인지사용청구권이 뭐냐 그러면 뭐요? 이거 그래요. 우리나라는 두음법칙이 돼야 안 돼요. 두음법칙이 되죠. 자, 그러니까 두음법칙이니까 뭐 린이 인으로 되는 거야. 인.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항. 자, 토지 소유자는 경계와 건방에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읽어봐요. 청구할 수 있다. 사용을 청구해야 돼요. 그럼 청구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들어가면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야. 이항의 전항의 경우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자, 217조. 자, 집에 가서 숙제예요. 218조. 수도 등 시설권. 자, 219조. 거기에다 별표 하나 해놔요.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 찾았어요? 예, 올해 이제 요게 출제 예상이 되니까 219조, 220조 잘 외워놔야 돼. 자, 올해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주관식은 안 나오죠. 미쳤어요. 자,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 자, 그러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가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도 저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에 통행 또는 통로를 하지 아니하면 공내에 출입할 수 없거나 가담 비용을 요할 때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통로를 뭐 할 수 있다.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뭐예요? 선택해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조그만 것이 제가 설명해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통로가 있더라도 토지용이 부적하여 통로에서 거기에다 행강편차나요.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에 주의 토지 터니까는 소멸한다. 이러면 틀려. 거기 나와 있죠. 1항 밑에 조그만 것이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도 주의 토지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뭐 죽도록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219조 1항 밑에 조그만 글씨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거기 내준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거기 밑에 뭐라고 제가 해설을 달아놨나 봐요. 개설 유지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라는 거. 그 행강편 쳐놓고요. 그러나 장래 이용 상황 대비 이거 행강편차나요. 장래 대비 현황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기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1항이 나와 있죠. 건축법도 고려하지만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전적인 점유할 필요가 없고 상황 변동 시 통행로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조그만 글씨가 바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놔야 돼요. 그래서 219조 1항 거기 조문 자체로는 잘 이해가 안 돼. 거기 조그만 글씨 전부 거기에 출제 포인트라는 거야.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저 1항 바로 첫 줄에 통로가 있더라도 토지용에 부적하여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도 결론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거하고 거기 다섯 번째 줄 2항 후에 장래 이용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은 아니다. 그 두 개만 외워놔도 올해 잘하면 2.5점짜리를 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항의 통행권자는 자,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단 손해배상이 통행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므로 보상하지 않더라도 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 2항의 조문은 바로 출제 포인트는 그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분할 일부 양도의 주의 토지 통행권 거기에다 행강편차나요. 무상 통행권이라는 걸 안시할 수 있어. 그러면 219조는 뭐예요? 유상 통행권. 유상이 나는 거고 220조는 무상 통행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거 이항은 이제 가보죠. 자, 분할로 인하여 통로에 통하지 않는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 토지 소유자는 공로를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그 밑에 뭐라고 써놨는지 봅시다. 제3자의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예요. 자,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도 없다라는 거. 그럼 이항에 가볼까요?
한필의 토지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소유의 수필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것도 포함된다라는 게 바로 이 항의 취지고요. 그래서 이제 출제 포인트 봐봐요. 요거 잘 해놔야 돼요. 무상통행권이야. 무상통행권. 유상통행권이 아니라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 거기 직접 당사자 행강편잖아요. 직접 당사자자에만 인정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 특정 승계인 줄잖아요. 특정 승계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상통행권은 누구만 미쳐? 직접 당사자만 미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출제 포인트예요. 올해 나와요. 제2토지 통행권. 그래서 요 조문 두 개만 딱 정리해 놓으면 돼. 자, 211조 동그라미 쳐놔봐요. 221조 동그라미 쳐놔봐요. 거기서부터, 자, 지장을 한번 넘겨볼래? 자, 몇 조까지 짜증을 나냐면, 자, 236조까지 가봐요. 236조. 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거기가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야. 제일 읽어보기도 그렇고 짜증나. 근데 거기에서 출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236조에 옆에다가 선생님 저는 읽어보겠습니다. 읽지 마세요. 뭐를 읽어요? 읽어보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 적어놓을 거는 자, 이렇게 하면 좀 그러네요. 간섭이 우선, 법보다 간섭이 우선하는 거. 자, 간섭이 우선 적용하는 거 있어요. 민법보다 간섭이 우선하는 것들. 이걸 정리해놔야 돼. 그렇다고 이걸 일일이 자기가 정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 법보다 간섭이 우선하는 거, 우선 적용하는 거, 우선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요렇게만 써놔요. 요거만. 크게 써요. 자, 이렇게만 쓰면 돼. 그러면 다 정리가 되는 거야. 소재의 담배는 인수형이다. 이렇게만 써놔요. 소재의 담배는 인수형이다. 그럼 이제 크게 써놨으니까 조그만 글씨로 한번 쓰면 되겠네요. 자, 요 소자가 뭐냐? 읽어봐요. 소통. 물의 소통이야. 저 소통. 저는 뭐예요? 물의 저수. 요거는 일반담. 일반담. 요거는 배수. 요거는 인수권. 여수는 수류의 변경. 요건 용수권. 선생님 저는 안 읽어보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간섭이 우선하는 것. 그래서 읽어봐요. 소재의 담배는 인수형이다. 그럼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물의 소통, 저수, 일반담, 물의 배수, 인수권, 수류의 변경, 용수권. 여기에 배도등. 그러면 요건 이제 요 조문과 관련돼서는 싹 정리가 된 겁니다. 다시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이게 지문에 등장하면 미쳐버려요. 미쳐버려 진짜. 자, 소재의 담배는 무슨 형이다? 인수형이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행시 한번 적어보자. 소통, 저수, 담, 일반담, 배수. 요거는 인수권, 수류의 변경, 물의 흐름입니다. 용이 물을 쏠 수 있는 거, 용수권. 이거는 간섭이 우선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로 법보다 뭐가 우선한다? 주먹이 우선한다라는 거야.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그러면 뭐 읽어볼까요? 소재의 담배는 무슨 형이다? 인수형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요거만 정리되면 그 밑에 있는 내용들, 아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제일 짜증난 조문이 요 조문이거든. 자, 그러면 거기 237조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요 237조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별표 하나 넣으세요. 자, 그래서 특히 1항과 2항을 잘 꼼꼼하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인접하에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자, 통상에 읽어봐요. 경계표와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 줄라는 쌍방이 절반이야. 그러나 청량비용 현강편치나요. 청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문제 호시탐탐 노리는 게 이거죠. 봐봐요.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거나 청량병원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어때? X야. 청량병원 뭐예요? 읽어봐요. 토지의 면적 비례. 조문에 다 있어요. 조문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민법 선생님들이 그냥 자기가 그거 아는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조문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조문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해놔놔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소통, 저수, 담, 일반 담. 그러면 거기 봐봐요. 전인하기 균형은 다른 간섭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간섭에 따른다. 요거는 이제 아까 정리해버린 거고, 특히 1항과 2항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38조, 다음에 특수시설권. 자, 239조, 자주 출제되니까 요거 보자고요.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탐 구간은, 읽어봐요. 거기다 행강편잖아요. 뭐라고 써놨죠? 상인자의 공유로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그 밑에 조그만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공유물인 경우에도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담벼락을 뭘 나눠 가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나 경계표 단 국어 등의 상인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하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게 나와 있고 단서가. 자, 240조 1항 자주 출제되죠. 수목까지 행강편잖아요. 자, 수목까지는 무조건 자르면 안 돼요. 자르면 형법상 재책을 받습니다. 손괴죄로. 그러면 수목까지가 경계를 넘을 때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이 항에 전항의 경우 하지 아니할 때 임의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지는 그냥 한번 청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인저수의 수목볼이 좀 줄잖아 봐요. 수목불이 목건이죠. 이거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조심하라는 겁니다. 점은 그대로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241조 토지의 신굴금지. 땅 깊게 파지 말라는 거야. 자,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집안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에 신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읽어봐요. 충분한 방응 공사를 할 때는 뭐예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 이게 짜증나. 자, 그러면 1항 건물을 축제할 때 특별한 경계가 없으면 경계 동그라미. 경계로부터 반미터 현관편 쳐놓고요. 자, 243조 사면시설의 부분 가리개죠. 경계로부터 차면시설은 2m 현관편 쳐놔요. 2m야. 2m. 자, 244조 1항에 우물을 파거나 영수, 하수, 오물 처리를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 경계로부터 몇 메타? 2m. 이 행강편 쳐놓고요. 그 깊이는 몇 미터 이상? 반. 그래서 그것들은 지문에 많이 등장하니까 그거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드디어 대장정에 뭐가 왔다? 245조가 나왔네. 거기에다 뭐예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1항 거기에다 별표 5개 나와요. 자,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사로 병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등기 동그라미.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때 X.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유 취득 시효는 187조 2란 무슨 자? 애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거기 이제 얼마 없어. 그 요건하고 효과만 외우면 어떠한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건은 한번 뭐예요?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몇 년간? 20년간.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취득시효 기간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임의로 등기 명의 변동이 없을 때만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적 측면이죠. 소유여사로 평원 공연하게 추정 동그라미 추정받죠. 자, 그러면 부동산을 자기 소유 돼야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은 돼야 안 돼? 안 돼. 근데 잡종재산은 돼야 안 돼? 돼. 잡종재산이 그 위에다 써요. 일반재산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일반재산. 근데 일반재산이었다.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판례가 있어. 일반재산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근데 뭘로 바뀌었어요? 국유재산으로 바뀌었어. 그때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생각해 둬야 돼요. 그러면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돼야 안 돼? 돼. 그렇죠. 요 세 개는 딱 잡아놔야 되고. 점유한 자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불문, 공동 점유도 포함됩니다. 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 동그라미, 채청이야, 물청이야? 채청이죠. 채청은 몇 년의 시효에 걸려? 10년. 10년의 시효에 걸리죠.
그러면 점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시효로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채무자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 이 단서가 붙어야 돼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 5개 여기가 뭐가 그렇게 벅차요? 맨날 출제되는 거. 자, 그러면 효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무슨 해요? 소급표.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거기, 그 옆에다 살짝 한번 써봐요. 자, 7페이지 거기. 자,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그 옆에다가 하나 이렇게 한번 써봐요. 갑토지네. 누가? 어리. 몇 년간?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게. 공연하게. 그럼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죠? 어리 취득하죠.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 좋아요. 이제 한 건 했습니다. 자, 여기 읽어봐요. 시효 완성자. 그죠. 자, 됐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법리관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서요. 가벌과의 관계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 2라고 써요. 요거 3이라고 써요. 법률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보세요. 벌써 세 관계가 증성이 되네요. 자, 이렇게 써요. 자, 4네요. 4네요. 자, 이렇게 한번 봐봐요. 몇 번이에요? 5네요. 자, 이 관계가 지금 복잡하게 있다는 거, 엉켜 있다는 겁니다. 요 관계가. 요 관계가 지금 요 관계 때문에 사람이 있죠. 조문 하나 갖다 놓고 요 관계를 해석하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요 관계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점유취득시효를 정리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 읽어봐요. 시효 완성자. 그렇죠? 이 사람이 시효 취득 사실을 모르고 넘겨서 악의 선이에요. 선이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등겼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해야 하네. 죄요. 선이든 악이든 다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얼음 가밭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모르고 넘겼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차지점이 하나 딱딱 나타나기 시작하네. 이번에는 알고 넘겼어. 알고 넘겼어요? 그럼 선의의 악이? 악이죠. 악이라면 이 사람은 그래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뭐에 적극 가담했어. 그때는 이중매매의 법리로 간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유효하겠죠. 적극 가담했으니까 몇 조 위반이야? 103조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 이 사람 알고 넘겼어, 안 넘겼어? 알고 넘겼죠. 그러면 얼음 가밭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럼 또 하나는 봐봐요. 자, 우리 그러면 악이 알고 넘겼어요. 그러면 요 어른 뭐예요? 병한테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소야? 대의 말소야. 이 사람이 말소한 걸 대의에서 이렇게 말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청구가 아니라 무슨 청구다? 대의 청구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번엔 이쪽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이쪽 관점에서 이제 보자고. 자, 그러면 어리 이제 시효를 완성하고 넘겼어요. 전덕자죠. 그러면 점유를 상실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시효는 기산하지 않습니다. 진행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전덕자는 그러면 저 가밭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구 걸 청구해? 대의 청구하는 거야. 이 관계야. 근데 이제 만약에 또 하나 제일 생각을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요 관계에서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 몇 년?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빌어먹을 뭐예요? 국가가 수용을 해버렸어. 자, 뭐가 나오죠?
소형검, 그게 대상 청구권이거든. 근데 대상 청구권을 우리 받기위해서는 뭐라고 그래야 돼? 전제 요건이 하나가 있어. 이행 불능 전에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을 때만 수용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 청구는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행사해야 돼. 이행 불능 전에 야 수용금 내 거야 인마, 수용금 내 거야 인마, 내 거야 이렇게 자꾸 청구를 해야 이 사람이 대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봐봐요. 막 시험장 가면 뭐예요? 머리가 엉켜버려. 왜 엉켜버려? 법률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가서 이제 생각을 해요. 머리를 떳떳하게 정리 한번 해봐요. 선생님,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럼 한번 봐봐요. 시험 완성 후야 전이야.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 관계. 가장 기본적으로 요거예요. 시험 완성자로부터 부동산을 점유를 승계한 지. 승계한 지. 시험 완성자로부터 승계한 지. 예정. 자, 그러면 시험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정원은 직접이 아니라 일거예. 대위. 이게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직접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 소유 명의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얘가 이제 얘한테 양도하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제3자의 관계에서는 시효 완성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소유자가 바뀐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그게 현강편차나요. 2차 취득시효는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2차 취득시효예요. 제3자 명의 등기가 무효일 때 소유자를 직접 아니야. 대의야. 조심해놔야 돼요. 이번에 소유자의 관계에서는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책임은 없다. 그러나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도 뭐예요? 그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넘겼을 때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요. 단 갑하고 을은 계약했어 안 했어? 그러면 가로 안에 뭐가 있어? 채무불이행 책임은 없다라는 거. 그게 저 첫째 포인트야. 그러니까 그게 다 끝난 거야. 근데 이게 자꾸 시험자면 꼬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꼬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자기가 요 생각을 하면서 평상시에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요. 평상시에 생각 안 하면 막 봐봐요. 시간은 땡 울려서 점유취득시효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마음은 급해 안 급해? 그래서 뭐만 읽고 있어? 가벌병 이것만 읽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무조건 출제돼요. 2.5점짜리입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의 소유 이항은 여기 등기부 취득시효죠. 자, 그럼 부동산을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의 소유여사로 평온 공인하게 선의며 가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할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찾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잡을 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3번을 가봐요. 3번. 선의 없이 가실 없이 점유 개시로 족하는 게 계속이 아닙니다. 무가실은 추정돼야 안 돼. 스스로 입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특히 요건 1번도 조심해놓으라고. 부동산은 소유로 등기한 자가 무효 등기라도 무방하나 1부동산 1용지주의 위반한 중복등기 후등기는 안 돼요. 거기가 그거 찾으러 왔어. 점유의 승계가 허용되듯이 뭐에도 인계돼? 등기의 승계도 인정된다는 거. 그거 하나 딱 충분히 해놔야 돼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거진 출제가 안 돼. 점유 취득시효 요거 마르고 닳도록 집에 가셔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246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247조. 자, 247조 한번 봅시다. 소유권 취득에 무슨 해요? 소급표, 중단사용. 1항의 전의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혈관, 거기에다 행강편차나요.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점유 취득시효는 소급표가 있다.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뭐냐? 따라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효 기간 중에 수취한 가실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례 문제 풀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249조 무슨 취득? 자, 무슨 취득? 선의 취득. 선의 취득은 그냥 한번 읽어봐요. 선의 취득은 많이 출제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우리 동산이 부동산이 동산이죠. 동산 선의 취득이죠.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지 동산 중개업자가 아니거든. 옛날에는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요즘 선의 취득과 관련돼서는 거진 출제가 안 되고 있어. 출제되면 제가 손에 장을 쥐져요. 무슨 말? 그래도 조문 한 번 정도는 한번 읽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오른쪽 가서 252조 무주물 기석 요거 이제 조문 꼼꼼하게 정리하다가. 자, 무주의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
자, 무죄의 동사는 소유어사로 무슨 점이에요? 자주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슨 취득? 완시 취득. 무죄의 부동산은 동그라미 쳐놔봐요. 누구죠? 국유로 합니다. 국유예요. 야생하는 동물을 무지물로 하고 사용하는 야생동물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며 무지물로 한다. 그래서 자 1항과 2항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요. 자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찾았어요. 유실물 설정은 소유어사가 있어 없어? 뭘 있어? 뭐요? 제가 주선 건데 습득한 건데 그러면 소유어사가 있어 없어? 없어. 플러스 점유 취득만 있으면 돼. 여기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 자, 1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6개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매작물 소유권의 발견. 그러면 매작물 발견도 소유어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발견만 해놓으면 되잖아, 발견. 그러니까 점유 취득도 요건을 한대. 봐봐요. 저기 안에 점유 취득할 필요도 없어. 눈에 보고 저기 있네. 저기 발견만 해놓으면 돼. 발견만. 그러면 매작물 발견은 거기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소유어사가 없어도 되고 점유 취득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요거 하나 잡아놓으면 되고요. 자, 매작물은 즉 봉산 부동산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공고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작물은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발견하여 절반 동그라미 절반을 취득한다. 그럼 공유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요. 255조 문화재의 국유. 자, 여기 근거가 있네요. 땅 파다가 도자기가 나왔어. 묻어 안 묻어? 묻어야 돼. 신고하면 절대 안 돼요. 신고하면 공사 못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주는 그냥 파면 도자기가 나와. 그러면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살짝 발로 덮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학술 기회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252조 1항 2조 규정에 하지 않고 국유로 한다. 전항의 경우 습득자, 발견자, 매작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 동그라미, 국가에 대해서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1항과 2항의 관계. 옛날에 용인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수강여행 공사하는데 바보같이 신고를 해버렸어. 거기가 바로 문화재였습니다. 그래서 철조망을 쳐놓고 공사 뭐예요? 10년간 공사 뭐예요?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묻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55조 문화재의 국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58조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첨부라고 하나 써놔봐요. 첨부가 뭐예요? 보태지는 거죠. 보태지는 거.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조문에는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첨부, 그러면 읽어봐요. 부합, 혼합, 가공. 3개가 있죠. 부합, 혼합, 가공. 그렇죠. 3개.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서 하나 나왔어요. 작년 지문. 조문 그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읽어두면 돼요. 조문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뭐라고? 부합, 혼합, 가공. 여기에서. 그럼 한번 봅시다. 258조. 뭐가 나와요? 혼합 나오죠. 전제의 경우는 동산 동그라미. 동산과 동산이 혼합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럼 저대로 준용된다. 찾았어요? 예. 자, 259조 가공 읽어봐요. 가공이죠. 이것도 꼼꼼하게 해야 돼. 1항의 타인의 부동산을 가공할 때 물건의 소유권은 언제의 소유자에게 속하며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언제의 가액보다 읽어봐요. 현재의 다액. 요거 조심해야 돼요. 현재의 다액일 때만 가공자 소유라는 거. 그게 이제 조심해서 자주 출제되고요. 자, 이 항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260조와 관련돼서 첨배효과. 전 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할 때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하며 자,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합물, 가공물의 단독 소유가 될 때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합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공유자가 될 때 그 지분에 존속한다. 261조 요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찾았어요? 네, 손해를 받은 자 줄 쳐다봐요.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선생님 올해 한번 찍어봐요. 올해는 가공이 나올 가능성이 커. 가공에 대해서 특히 몇 항? 1항. 1항에 대해서 거기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현재의 다액. 요거 조심해야 돼. 현재의 다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놓고요. 자, 262조 물건의 공유가 나오네. 공동소유가 나오죠. 여기 공동소유와 관련돼서는 거기 특히
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놔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봐봐요. 그 옆에다 하나 써놔볼래요? 올해 무슨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두 개를 하나 써봐요. 일단 공유지분 한번 써봐요.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어놔야 돼요. 자, 공동소유 형태와 관련돼서 공유 합의 총형이 있는데 특히 공유와 관련돼서 대비를 해놔야 돼요. 올해 사례 문제가 나오니까. 공유 지분은 뭐예요? 이제 말도 안 해요. 각자. 공유물 처분 변경행위는 전원. 공유물 관리행위는 과반수.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자, 근데 이제 조문도 몇 개 안 되고 자꾸 요 부분에 대해서 헷갈린 이유는 딴 게 없어요. 뭐 때문에 헷갈릴까요? 얘가 봐요. 뭐가 처분 변경이고, 뭐가 관리행위고, 뭐가 보존행위인지 이걸 모르니까 그래. 이거는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판례들을 자꾸 인지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 의미를 우리가 잡아놓고, 그러면 요 조문을 읽을 때 항상 요걸 읽을 때 요걸 하나 써놔요. A. 자, 세 사람. 올해는 두 사람 안 나와. 올해는 세 사람이냐? 세 사람. 그러면 A, B, C로 한다니까 뭐예요? 갑을병으로 한번 해봅시다. 갑을병. 갑이 몇 분의 3? 5분의 3. 저 사람은 5분의 1. 요거는 5분의 1. 아마 수치도 같을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 요걸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럼 우리 이름을 한번 잡아봅시다. 읽어봐요. 자, 지분의 가반권자, 가반수권자가 돼요. 요거는 읽어봐요. 소수권자, 소수지분권자. 그냥 소수권자로 해요. 나올 때. 그러니까 요 갑은 뭐예요? 지분의 가반권자가 되고요. 요거는 소수권자. 요걸 생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하면서 훈련을 자꾸 해놔야 돼. 아무리 요거 조문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들을 인지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나오면 뭐예요? 지분의 가반권자. 요 사람은 소수지분권자예요. 소수권자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읽을 때 요 측면에서 읽어서 연습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문이 어떻게 구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 자, 물건의 공유야 공유죠. 물건이 지분에 대해서 자,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공유로 될 때 뭐로 한다? 공유로 한다. 그래서 공유 소유권의 양적 일부라고 나와 있죠. 자, 이항의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어때? X. 공유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심해야 돼요. 영어는 집합 건물의 공유 부분에 적용되지 않고요. 그게 논점이 되고, 공유물의 처분, 공유 지분의 처분, 공유물의 사용 수익 찾았어요. 자, 그러면 공유자는 그 사이에 제가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잘라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유 지분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공유 지분은, 여기 봐봐요. 공유 지분은 뭐예요? 각자. 그렇죠. 각자. 자, 집합 건물에 이제 우리 나온 게 있다. 000 나온다. 000 나온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서 0자. 그러면 0대에서 0자. 그러면 공용 부분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가 아니라 뭐에 따라서? 0대에 따라. 그거 자주 출제되니까 집합 건물에서 우리가 00 잡아놔. 00 잡아놔요. 00 죽겠지 이렇게 잡아놔요.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은 당사자의 채권적 효력만 있을 뿐 대의적 효력은 없다. 이 말은 특약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제3자의 무슨 역을 가져온다? 대항력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유물의 처분 변경. 처분 변경이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거기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전부든 일부든 단 1인의 단독 처분 시 자신의 지분 처분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 요거 나쁜 놈이에요. 요거. 자, 얘가 그러면 독자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땅은 사요, 사지 말아요. 사지 말아요. 살면 안 돼. 요거는 사기꾼이야. 사기꾼이야. 사기꾼. 자, 그러면 265조. 공유물 관리 보전, 관리 동그라미, 보전 동그라미. 자,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 동그라미, 지분의 무슨 수로? 가반수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반수 권리자는 그게 행강편잖아요. 자, 단독 공유자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요 사람은 그러면 자, 차임을 그러면 50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50만 원을 받아서 그러면 차임 상당 부담해야 돼,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얘한테는 얼마를 해야 돼? 10만 원. 이거는 10만 원. 아시겠죠? 그것만 생각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나 보전행위는 뭐라고 써놨어요? 각자가 할 수 있다. 자, 보전행위는 지분에 관계없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공유물의 관리에서 그게 출제 포인트야. 이걸 잘 정리해서 오늘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해놔야 돼요. 공유물 관리. 자, 1번 가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것을 관리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다른 공유자의 읽어봐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지 마음대로는 할 수 있지만 여기 만약에 차임을 50만 원 싸게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얘한테는 얼마를 반환해야 돼? 10만 원 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 권리는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2번 갑니다. 소수 지분권자 얘. 요 소수 지분권자죠. 얘네들. 자, 소수 지분권자는 가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의 사용식을 허락받은 점유자에게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근데 갑이 뭡니까? 갑이 누구한테 처리했어요? 구씨한테 했어. 구씨한테 다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가 얘네들을 방해 배제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걸 딱딱딱 생각하면서 접근해줘야 돼요. 자, 3번은 가반수 지분권자라도 자반수 지분권자로 공유하는 나대지 그거 조심해야 돼. 나대지 건물을 건축하는 관리 방법으로 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대지 건축물을 짓는 거는 이거는 관리 행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 판례가. 이번에는 공유물 관리야 보전이야. 보전. 자, 공유자 중 1위는 공유물에 대한 보전 행위로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원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공유물에 끼친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여기 이리 봐봐. 얘는 몇 분의 1? 5분의 1. 얘는 몇 분의 1? 5분의 1. 얘는 몇 분의 1? 5분의 3. 그걸 조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26조 공유물 부담. 공유자는 지분 비율을 행강편천하에 지분 비율이야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자가 1년 이상 동그라미 전항의 의무를 이행을 지시할 때 다른 공유자의 상당한 가액 출산하여 지분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너 왜 돈을 안 내? 그러면 뭐 1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 일종의 무슨 건? 형성권. 이걸 잡아놔야 돼. 형성권은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일방이라는 거야. 자, 267조 지분의 포기 등의 귀속의 경우 지분의 탄력성.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나 상속인 없이 사망할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출전하여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근데 봐봐요. 국가가 뭐가 이쁘다고 맨날 이게 이렇게 나와요. 공유자는 그러면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나 상속인 없이 사망할 때는 국유로 한다. 어때? X. 국유가 귀속이 아니야. 국가 귀속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자, 민법 267조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죠. 당연히 대지사용권에 적용하면 안 되죠. 자, 268조 공유물의 분할 청구. 자,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죠. 거기에도 한번 이렇게 써놔봐요. 자, 공유물은 빨리 깨져 안 깨져? 다 끝났어요. 이제 화이팅. 자, 공유물 분할은 공유물은 빨리 깨져요 안 깨져요? 빨리 깨지죠. 그러면 공유물 불분할 특약을 할 수 있다. 특약 가능.
자,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네. 특약이 가능해요. 자, 공유물 분할 특약이 이제 몇 년 바운더리에서 해놓죠? 5년 바운더리. 조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야. 자, 이제, 자, 그러면, 자, 공유물 분할 청구 원칙이 뭘까요? 협의 분할이야. 협의 분할이 안 되면 재판상 분할이야. 재판상 분할입니다. 협의 분할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바로 재판상 분할로 바로 갈 수 없어요. 협의 분할이 안 되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는 거야. 바로 재판상 분할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 분할은 그 옆에다 써요. 자, 현대가라고 써요. 현대가. 현이 뭘까요?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액 분할입니다. 무슨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원칙이 무슨 분할이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분할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죠? 재판상 분할로 가죠.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였어요?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거야.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자, 무슨 판결이 되죠? 항상 판결이 되죠. 항상 판결은 몇 조로 간다? 187조로 간다. 그럼 26조 때 언제 갔다 올까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해야 물가 면허에 발생한다. 그때 X. 무슨 판결? 형상 판결이야. 자, 이제 다 끝났어요. 화이팅! 여기 봐봐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러면 요거는 써요. 자, 필요적 공동소송이야. 그러니까 1인이라도 빠지면 다 전원이 참석해야 돼. 전원 참석입니다. 전원이 참석해야 돼. 한 명만 빠지면 전원 참석이에요. 한 명만 빠지더라도 무효입니다. 자, 무슨 소송이기 때문에? 필요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공동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조문을 정리할 때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고 정리하는 거하고 그냥 무작위로 가서 읽는 거하고는 뭐예요? 머리가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요 남아있는 조문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유물 분할 특약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몇 년 바운드리에서? 5년. 그러면 우리 자 봐봐요. 29회 때 공유물 분할 특약을 할 수 없다. 어때? X 할 수 있다라는 거.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는 원칙이 협의 분할. 협의. 안 되면 재판상 분할. 그러면 재판상 분할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탄생하게 되거든. 무슨 판결? 형상 판결. 필요적 공동소송이에요. 저는 참석이야. 전원 참석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조문을 한번 정리하고 오늘 이제 2분만 더 하고 마무리 짓자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공유물의 분할 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가로 안에 조그만 시로 뭐라고 써놨어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몇 년 바운더리에서 5년 기간에 분할하지 않은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약정을 할 때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등기 안 하면 제3자한테 개길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대항력과 관련돼서 연결이 된 거고요. 자, 저당이 계약을 경신할 때 그 기간은 경신한 날부터 5년 동그라미 넘지 못한다. 전 이제의 규정에서 저 215조 건물의 공용 부분, 239조의 공유물에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건물의 공용 부분, 복도나 엘리베이터, 경계표 다음 구간은 공유물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다는 거야. 자, 7째 포인트.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임으로써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분할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그거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분할 방법이 나왔네. 원칙, 협의 분할. A는 재판상 분할 거죠. 자, 그러면 거기 분할의 방법이 나오네요. 자, 분할의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조그만신 것이 봐봐요.
자, 협의는 성립하였으나 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의 소, 형성의 소가 아닙니다. 자, 공유물 분할의 전국 소는 그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행강편천하예요. 무슨 소죠? 형성의 소. 그러니까 필수적 공동소송. 1인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재의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항과 관련돼서 아까 여기 이야기했던 읽어봐요. 현, 대, 가. 그렇죠. 가액 배상도 됩니다. 가액 분할도 돼요.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이걸 딱 잡아놔야 조문이 뭐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조문 자체가. 그러면 이제 270조와 관련돼서 한번 보죠.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서 지대가 물건에 대해서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그게 행강편찮아요.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의무,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분할에 의해서 공유관계는 종료하고 각자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며 적 소유권은 소급표 없어요. 조심해야 돼. 그거 가로 안에 출제 포인트. 자, 분할의 효과는 협의 분할의 경우 등기시. 협의 분할은 등기시죠. 자, 재판상 분할은 뭐예요? 읽어봐요. 판결 확정 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기 때문에? 형상 판결. 형상 판결은 몇 조로 빠져? 187조. 이렇게 빠져. 자, 그러면 이제 271조는 물건의 합의. 합의에다 행강편천하예요. 합의. 찾았어요? 합의. 합의는 거기 이제 합의와 관련돼서 제일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거기 몇 페이지? 10페이지 가니까 거기 여백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여기에다 하나 써놔요. 늘 이야기하는 게 하나가 있어. 뭐라고 써놨어요? 만남. 만남 누가 불렀어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요? 또 다가. 우연적 만남. 필연적 만남. 자, 우연히 만났어요? 필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그럼 우연히 만났으면 뭐예요? 이거는 공유가예요, 공유. 자, 필연적으로 만났으면 합의가 되는 거야, 합의.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공유하고 합의가 헷갈리면 자꾸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간혹가다 이제 지문에 나올 때 이게 공유인지 합의인지.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세 사람이 식당을 운영할 목적이 들어갔죠. 그러면 읽어봐요. 필연적 만남이네. 그때는 공유다, 합의다. 합의. 교집해야 돼요. 합의라는 거야. 자, 그럼 쭉 빠져보죠. 자, 공유. 우연히 만나서 안 했어? 만났어요? 그러면 써요. 인적 결합체가 약해, 강해? 약하죠. 약하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유물 불분할 특약을 5년 바운더리에서 해주는 겁니다. 합의라는 것은 그러면 인적 결합체가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강해요. 강하다라는 거야. 그럼 쭉 빠집니다. 그럼 공유라는 것은 그러면 지분을 뭐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 말은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요 소리예요. 요거는 지분의 탄력성이 있어 없어? 없어. 지분의 탄력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분이 탄력성이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합의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이름 틀려요. 합의 지분은 무슨 동의가 필요하다?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원 동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놓고요. 그러면 항상 공유 합의가 헷갈리면 우리가 만남을 생각하라고. 만남을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합의. 합의 그러면 또 까먹었다. 합수적 소유. 까먹지 않는 날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마르고 닳도록. 반복. 그렇죠?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합의. 그렇죠? 여기 읽어봐요. 이게 선수라는 거예요. 손이라는 거예요. 손. 그러니까 여기 합치니까 몇 대 합의가 되죠. 옆에 써요. 맨날 생각해. 자, 합의입니다. 자, A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어요. 자, B라는 사람이 손을 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에 C라는 사람이 손을 대고 있어. 그러면 손은 전부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미친다라는 거예요. 미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뭘 암시하는 거예요? 봐봐요. 합의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합의. 합의 지분은 표시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합의 등기 시 합의 지분은 반드시 표시한다. 그때 X. 작년에 우리 등기법에서 2.5점 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 등기 시는 합의라는 표시만 해주면 돼. 합의라는 표시가 없으면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출발해 보죠. 여기 봐봐요. A가 돌아갔어요. 자식이 있어 없어? 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런다. 자, A 자식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 손하고 아들 손하고 같아 달라?
달라져. 이 말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돼요. 아버지 손하고 아들 손하고 다르거든.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고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 합수적 소유 밑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죠? 수인의 신탁재산 써놔요. 자, 수인의 신탁재산은, 자, 수인의 신탁재산이 있네요. 그러면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야, 합의야? 합의요? 그렇죠. 합의라고 써요. 26개 때 2.5점짜리네. 합의요. 자, 어제 딴하고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왔네.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관계에 있다. 어때? X. 무슨 관계? 합의. 요거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합의 지분은 어때요? 아니, 미쳤어요. 자, 공유 지분은 어때요? 등기돼야 안 돼요? 되죠. 합의 지분은 안 되죠. 그러니까 공유 지분은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야. 합의 지분은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러면 봐봐요.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합의 지분에 가압류 가처분은 할 수 없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하나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조문 하나 읽어두면 돼요. 그래서 물건의 합의 옆에다 하나 써놓고, 자, 이번에는 275페이지 물건의 종류, 총유 동그라미 펴놔봐요. 총유. 자, 종류와 관련돼서 1항만 하나 잡아놓자고, 1항. 1항 찾아놨어요. 예, 법인 아닌 사단, 요거 행강편잖아요. 법인 아닌 사단은 총유다, 합의다. 총유, 요게. 그러면 그 밑에다 교회, 정정, 교회, 사찰, 재건축 조합 있죠. 요거는 총유야, 합의야. 정유, 그 정도. 근데 총유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분이 나오면 무조건 X다. 그 정도 한번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만 하면, 요 정도만 하면 몇 문제를 건지느냐? 약 뭐예요? 몇 문제 정도를 건져요? 7문제에서 8문제를 건져. 딴 거 안 봐도 돼요. 요거만 봐도 7문제에서 8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놓고, 요거는 이제 잠들기 전에 꼭 한번 보고요. 그러니까 요약집 보기 전에 요약집 앞에다 딱 깔아놓고 이걸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너덜너덜 할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된다는 거. 부탁해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오늘 석가모님 부처님 안 보러 가고 저 봐서 그냥 되게 좋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